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이번에는 이제 2학기 2015년 2학기 실습 1주차 의치상 수리에 관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4학번 2014-2176 박노혁입니다. 어, 이제 방학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참 궁금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학과 동시에 그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일주일 동안 학술대회를 준비한 후에 그리고 바로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엊그제까지 계속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딱히 이번 방학 때에는 크게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여행을 다녀오거나 뭐 추억을 쌓는 거나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많이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래도 저희 외에 다른 분들은 좋은 경험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해서 참 부럽고 저도 앞으로 본받아야 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학기부터는 이제 학기 이제 주 중에 저희 조교님께서 기공소를 도봉동에 있는 기공소를 한 군데 소개를 해주셔서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곳에서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들을 또 더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열심히 해볼 생각이고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선행학습 영상을 찍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제 거의 마감때가 돼서야 연락을 듣고 겨우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준비하게 돼서 정말 교수님께 면목도 없고 죄송하지만 급한 만큼 집중력 있게 그래도 영상을 공부를 해서 이렇게 발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는 위치상 수리에 관한 동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우선 위치상을 저희가 완성을 해서 이제 환자에게 전달이 되었다면 환자가 사용하다가 이제 부러질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일단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환자에게 있어서 환자의 치조, 치조골이 퇴축을 해서 조직이 변화가 왔을 때 이제 그때 의치상에 가해지는 응력 분포가 이제 이곳저곳에서 오기 때문에 그 응력을 이제 의치상이 견디지 못하고 파절을 하게 됩니다. 파절되는 거고 이럴 땐 사실 원래 치조제가 변화가 왔을 때 치조 조직이 변화가 왔을 때에는 첨상을 해주는 것이 사실 가장 좋은 해결책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이제 그대로 방치해 두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응력으로 인해 파절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는 환자가 외적인 충격을 받게 해서 그렇게 돼서 파절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저희 기공 과정 중에 결함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은 동영상을 조금 더 넘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게 나오는데 위치상 파절 원인은 제가 말씀드린 그 몇 개의 사항들 외에도 이제 기공 과정에서의 결함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제 저희 이제 왁스워시를 할 때 왁스 제거를 충분히 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인공치 배열 시에 치조제 정상 부분에 배열을 해야 하는데 그게 설측으로 들어갔다든가 협측으로 삐져나왔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교화밥을 잘못 받게 돼서 이게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은 의치가 파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물재 제거 과정에서 이렇게 그 망치로 두드릴 때, 속과 가위로 두드릴 때 외쪽으로 압력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경우에는 이렇게 파절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마무리 다듬질 및 연마 과정에서 또 과하게 다듬질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파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파절되었을 때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수리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수리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위치상을 얼마나 정확하게 조립을 하는지. 이제 리페어를 해줬는데 그 리페어한 그 위치상이 조금씩 이제 턱이 져 있거나 아니면 움푹 패여 있거나 아니면은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환자가 위치를 장착을 했을 때나 아니면은 음식물을 섭취할 때 이물감을 느낄 수도 있고, 크게 잘못되면은 이제 뭐 다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얼마나 접착면을 잘 연결을 해 주어서 이제 수리를 해 주는 것이 그 수리 과정에서의 요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수리 과정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일단 첫째, 일단 정확하게 접합을 시켜줍니다. 정확하게 조립을 해서 그 부러진 면과 면이 정말 딱 달라붙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장 100% 정확하게 붙을 수 있도록 우선 고정을 맞붙여 놓는 게 우선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그 상태에서 그 붙어 있는 틈에 스티키 왁스를 이제 가착을 함으로써 고정을 시킵니다.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고 그 뒤에 이 왼쪽에서 두 번째 그림과 같이 그 쓰지 않는 강철 아니 그 메탈버를 이용해서 양 소구치나 양 대구치 불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제 버팀목을 기둥을 형성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게 두 번째 과정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의치상의 언더컷 부위를 왁스로 블록아웃을 해줍니다. 그 후 이제 석고를 그 파절 부위에 이제 부어줌으로써 그 이제 모터로 V샵을 만들어줄 공간을 확보해 줍니다. 그렇게까지 완성이 됐다면은 이제 핸드피스로 파절된 부분을 중앙으로 해서 양옆으로 조금씩 도우테일을 만들어 줍니다. 이 도우테일에는 매몰제가 그 레진을 부어줄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이제 자가중압 레진을 이용해서 그 핸드피스로 만들어 놓은 공간을 채워주고 이제 중압까지 완료를 해주면은 이렇게 수리가 완료가 되는 과정입니다. 네. 자, 이제 의티상 수리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파절의 원인은 이제 일단 치조제 정상부의 조직의 변화 그로 인해 그 빈 공간에 의한 응력에 의한 파절입니다. 그리고 기공 과정에 대한 결함이 이제 파절의 원인이 되겠고요. 수리 과정은 얼마나 정확하게 두 위치를 붙여주는가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 조립을 한 후에 스티키 왁스로 고정을 시켜주고 메탈버로 이제 더욱 단단하게 지지대를 설치하여 주고 그 위에 석고를 부어서 이제 더 완벽하게 붙이고 핸드피스로 낼 공간을 형성해주고 그 위에 핸드피스로 도우테일 모양으로 이제 파절된 정중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파준 후에 그 안에 자가중압 레진을 넣고 이제 중압을 해주고 네, 이렇게 수리 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보통 파절 요인은 이렇게 정중앙 부분 이렇게 파절이 된 경우는 보통 치조제 정상부 그 조직의 변화로 인해서 외부 응력을 버티지 못해서 이제 부러졌을 때 이렇게 정중선이 크게 부러지기가 쉽습니다. 자, 이 또한 똑같은 파절의 요인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 그림이고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그럼 수리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플라스크 메소드, 그리고 도어 매트릭스 메소드, 스프링클 메소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플라스크 메소드는 이제 온성형 똑같은 메소드 방법인데 임상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보통 도어 매트릭스 그리고 스프링클 메소드 이렇게 두 가지를 임상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스프링클 메소드는 이제 반복 축성법을 이용한 수리 방법입니다. 더 자세한 거는 학기가 다시 시작되고 수업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치상 수리 동영상인데요. 이 장면은 일단 두 파절된 H상을 이렇게 결합을 시키고 조립을 한 후에 스티키 왁스로 고정을 하고 그리고 메탈보로 양 소구치와 양 대구치를 연결해 놓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 같은 경우는 그 메탈보로 고정을 다 시킨 후에 이렇게 언더컷 부분들을 블로우아웃을 해준 그런 사진이죠. 그리고 이 사진은 석고를 그 위에 붙고 그 뒤에 모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T자 또는 Y자 이런 식으로 의치상을 이제 파준 그런 레진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준
그런 상황이고, 그 뒤에 레진을 부어서 중합을 하면은 이제 완벽해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임상 모델의 경우인데요. 이렇게 이렇게 프랙처 라인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의치가 파절이 된 경우, 이렇게 손으로 정확하게 조립을 해준 후에 스티키 왁스로 고정을 하고, 이 부분은 딱히 그 메탈보로 고정을 안 해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중 부분이 깨졌을 경우에만 메탈보로 고정을 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스티키 왁스만 처리하고 그리고 바로 석고를 부어서 이렇게 고정을 시킨 것 같네요. 네, 그렇게 해주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이 부분은 이제 핸드피스로 V 쉐입을 내줬죠. 레진을 넣어줄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퀴드와 레진을 준비하고 이렇게 그 내준 공간 사이로 넣어주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다듬어주고, 중합을 하고 마지막 마무리로 연마까지 해주시면은, 자, 이렇게 되면은 수리가 모두 완료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종이치기 공학 실습 1주차 의치상 수리에 관한 동영상 제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달간의 짧다면 짧았던, 길다면 길었던 방학인데 참 정신없이 지난 것 같고요. 내일이면은 다시 개강의 날인데, 이제 2달 동안 못 봤던 친구들, 형들, 동생들, 그리고 2달 동안 그리웠던 교수님들을 별 생각을 하면은 참 기분도 좋고 떨리기도 하고, 다시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는 그런 긴장감도 닥쳐오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교수님께 실망시켜 드리지 않기 위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영상을 이렇게 늦게 제작하고 올리게 되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또 못한 만큼 학기 중에 더 열심히 해서 교수님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러면은 1주차 동영상 제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